자, 10월 27일 금요일 불타는 주식둥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2300선을 계속해서 좀 테스트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는 코스피가 0.6% 그리고 코스닥은 1.8%까지도 올라갔지만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0.16% 그리고 코스닥은 0.6% 플러스 선에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에 대한 그런 고찰, 거기서 수급 싸움이 좀 일어난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도 좀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가 2% 오르면서 63만 5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삼성전자도 1% 가까이 올라서 6만 7,300원, 포스코홀딩스가 0.3% 상승, 그리고 다른 종목들, 여타 종목들도 등락이 거듭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금요일도 이렇게 플러스로 마무리해 주면서 결국 우여곡절이 있었던 한 주가 지나갔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오드리님, 강하늘님, 배우막님, 세코님, 무지개님, 현상님, 플립소리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플립소리님께서 굉장히 좋은 방송이라고 엑기스만 얘기하는 깔끔한 방송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금쪽 상담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치킨 쿠폰을 방송 말미에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금쪽 상담소 누가 나오시는지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전문가 우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반도체 전문가, 혹자는 또 반도체 아저씨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반도체 회사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고요. 지금 하이닉스, 예전에는 현대전자. 아하. 거기서 한 9년 있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에서도 계속 반도체 주식을 주로 분석을 했죠. 애널리스트 한 20년을 하면서 반도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IT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섹터를 하면서 리서치 센터장을 했지만 뿌리는 반도체였죠. 전공도 전자공학과니까. 아, 전공도 전자공학과, 첫 직장도 SK 하이닉스, 네, 그때 네. 현대전자, 네.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 리서치, 애널리스트, 그것도 반도체 쪽을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렇죠. 반도체 섹터 공부하면 좀 흥미로우면서도 돈이 좀 됩니까? 어때요? 공부 너무 많이 하면은 네. 돈이 안 돼요.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돈이 네. 안 됩니까? 네네. 적당히 알면 괜찮고요. 아, 근데 요즘에 예전에는 그 적당히 알 수 있는 컨텐츠 자료가 없었는데 요즘 많아졌더라고요. 예. 여러 사람들이 저도 같이 한 게 있고 그런 거 참조하시면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이해하실 것 같고 한 70%. 알겠습니다. 네. 70% 정도만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쪽 상담소 주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와 우리나라 반도체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쪽 상담소 주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쪽집게 금요일 쪽집게 상담소 문제가 뭐니? 빅테크 주도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을 딱 키니까 빅테크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죠. 미국 7대 빅테크 종목들이 고점 대비 시총이 전반적으로 550조 원이 날아갔다. 굉장하네요.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나가야 또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나갈 것이고 또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최근 들어서는 꽤 크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의 M7이라고 하죠. 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주도주가 계속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이어지지 않으면은 미국장 없고 한국장도 배터리 빼고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빅테크 말고 미국장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거를 최근에 나온 리포트 나왔는데 모든 것은 AI, 모든 길은 AI로 통한다. 이런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있거든요. 예. AI 관련돼서 계속 성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내년도도 25년도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챗GPT를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 AI, 차량용 AI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선두에 누가 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애플도 포함해서 이 여러 회사들이 그거에서 어떤 설명을 못하면은 주가가 빠진 거에서 헤매면은 내년에 장 없는 거지. 근데 이런 빅테크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막 그렇죠. 9% 빠지고 네네. 예. 이런 안 좋은 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 하락 추세들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네, 일단은 그 빅테크 자체의 실적은 사실 알파벳 장갑 제해놓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예. 메타나 오늘 발표된 그 애마존 다 실적이 좋았어요. 예. 구글도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니고 광고에 대한 우려, 광고 수입의 우려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 지금 빅테크가 빠진 거 핵심 뭔지 아세요? 뭐죠? 뭐냐면은 매크로 우려예요. 음. 전쟁 우려, 국채 수입, 국채 이자의 우려, 그 금리 인하를 돼야지 본격적으로 가는데 금리 인하는 좀 요원해졌다고 보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 한 6, 7개월 남았는데 이 동안에 버텨야 돼요. 주식이 버텨야 되는데 넘버는 확인이 잘 안 되죠. 확인이 되더라도 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전망이 이상해지면 좀 흔들리고 예. 이런 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나왔고 그 애마존 나왔고 이 메타 나온 실적 자체로 보면은 그 AI로 통하는 길에 대한 그 테마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점에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는 이제 매크로하고 관련되니까 예. 기술적인 트레이딩 스킬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최근 고점에서 조금 밀린 거는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밀렸다. 근데 내년에도 사실 매크로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들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려운 건가? 주가가 그래서 많이 조정을 받았죠. 아, 그러니까 예. AI라는 방향, AI를 통해서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예. 혁신은 뭐죠? 생산성이죠. 음. 그 주식만 가는 거예요. 방향은 맞는데 주가가 좀 내러티브로 많이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넘버로 확인되기 전에 지금 매크로가 회복이 안 되니까 중간에 갇힌 거예요. 크랙된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갔는데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를 조금 다음 내러티브를 기다릴 때까지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많이 빠지면 줍줍하면 돼요. 예. 많이 빠지면 줍줍하면 된다. 많이 빠지면 줍줍하는 게. 그런데 아마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마 그 미국의 나스닥이 아마 16배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 예. 평균 약간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질적으로 확인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은 그렇게 안 빠질 거예요. 아마 애마존도 마찬가지고 예. 애플이 관건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되는데 다 발표됐는데 애플이 실적 발표 안 됐죠. 근데 애플은 이게 AI 개념은 아니니까 예. 그런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하드웨어적인 거니까 다음 주까지 지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조정의 큰 물결은 흐름은 대충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업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이 굉장히 많이 네네. 들어와요. 비에리 안님께서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 돌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고 본인님께서 엔비디아 차트가 네. 좀 갭을 메꾸려 하는지 헤드앤숄더인지 그런 거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 엔비디아 차트 보면은 지금 뭐 400달러에서 지금 474달러까지 갔다가 네. 또 다시 400달러로 내려온 그런 그렇죠. 상황이어서 네네. 요 주가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펀더멘털 사업성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헤드앤숄더 제가 기술적으로 그거를 활용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정도밖에 제가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주식은 계속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400달러면 많이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모멘텀은 얘네들 실적이 발표되는 11월 22일까지
아주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음. 저점을 잡더라도. 왜 11월 20일에 발표되느냐? 실적이 걔네는 8, 9, 10 이게 분기거든요. 9월 달까지 실적 나온 10월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 8, 9, 10 실적이 11월 22일에 나오는데 아. 아마도 애널리스트들이 한 일주 전, 그러니까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실적이 원래 가이던스 준 거에 대비해 어때요라고 막 잡음이 나올 거예요. 잡음이 나오거나 기대치가 높아지거나 예.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아야지 맞는데 역시 매크로 때문에 움직이니까 매우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안 들어가신 분은 들어가더라도 저점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눠 사는 걸 하더라도 한 30% 이상은 그 11월 중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갈 때 그때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저점에서만 접근하시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 뭐 물론 11월 22일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실적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 기대치를 막 올려놓고 실적 서프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그 높아진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도 그렇죠. 전망이 좋을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그것보다 예상치 눈높이가 100이었으면 200의 실적과 네네.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근데 한 번 더 3번 연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죠. 예. 그래서 주가 빠진 거예요. 아. 근데 일단은 가이던스를 보수로 줬기 때문에 제가 예. 봤을 땐 가이던스는 부합 이상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주 고객이 누구냐면 엔비디아가 그 GP를 만들려면 그렇죠. 변수가 이게 실적에 나오면 두 가지 변수가 가장 큰데 뭐가 변수일까요? 고객이 오더를 줘야 되잖아요. 고객이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구글, 예,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커요. 4분의 1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어허.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아마존도 예. 있고 뭐 구글도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 다 그 AI로 하는 투자하고 이런 거 다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더가 줄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오더 받은 건 문제가 없었을 거다. 네. 그러면 뭐냐? 오더 받아갖고 GP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변수는 뭐죠? 만드는데 TSMC가 제대로 만들어서 쉬핑이 됐는가? 요거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죠. 아. 근데 TSMC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죠. 예. 이상 없었어요. 음. 그러면 뭐야? 쉬핑도 제대로 했고 오더도 됐으니까 이 7, 8, 9, 10월 달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10월 달에 아직 안 갔지만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퍼즐들을 다 생각을 해보아서 고객과 서플라이. 큰 그림을 그렇죠. 추론할 수는 있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나의 생각도 같다면 지금 엔비디아 403달러도 지금 고점에서 내려온 부분 한 20% 정도? 그럼 바로 사고 싶죠. 네. 근데 여기 퀘스천이 뭐냐면 오더도 좋고 TSMC가 서플라이 됐고 예. 하이닉스가 디램 좋고 예. HBM 다 돼서 잘 들어갔어. 그래서 가이던스 준 것만큼 나왔다 치더라도 지금 주가가 빠진 거는 그것까지 빠진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저기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A100, 뭐 H100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A8 그 800 이런 거 있어요. 중국용으로 만든 거. 예, 예. 그거를 금지시켰잖아요. 미국 정부가 팔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8, 9, 10월 달 실적의 이슈가 아니고 예. 11월 이후에 그 중국의 임팩트가 얼마일 건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빠진 거예요. 그게 한 켠이에요. 예. 매크로하고 이 한켠의 중국에 대한 규제 이게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11월 22일에 실적 발표될 때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넘버 말고 전망에 대해서 중국의 컨선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점 매수하고 싶어도 한 30% 50%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론은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비에리 안님께서 한미반도체 신고가 돌파 가능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두 가지인데요. 기술적으로는 6만 원에 안착이 돼야지 되는데 신고가 저번 6만 원 갔었죠. 갔었나? 63,3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실적이 하나가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닉스가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발표한 내용은 괜찮았어요. 그래도 못 갔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가장 큰 것이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지금 거부감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보세요. 다른 것도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심지어 얼마 전에 그저께네 HPSP 주가가 주구장창 갔던 주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맞았어요. 그렇죠. 조금만 빈이 있어서 HPSP 같은 경우는 그 최대 주주가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몇 프로가 있는데 0.7% 블락딜에 따라서 10몇 프로 12% 정도. 오늘 뭐
좀 만회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만 빌미를 주면 자꾸 맞거든요. 예. 그런 어저스트 조정 피리어드 조정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HBM 물량 sold out 다 팔렸어. 네. 내년 것까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sold out 됐다면 뭐죠?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거니까 HBM에 들어가는 한미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네.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가 7만 원, 9만 원 나왔는데 네. 글쎄요. 9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목표 주가 정도는 뭐 시간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한미 반도체가 HBM 쪽에서는 계속 뭔가 뭐랄까요 대장주로서 대장 소부장으로서는 그렇죠. 계속 관심을 받을 리스크는 것이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압도적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대체하는 것처럼 무슨 기사가 나오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하이닉스에 연결되는 한미반도체가 예. 영향이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그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에서 경쟁을 하는데 후발주자로서 그게 의미 있게 앞선다 그러면 근데 언제일까?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아니거든요. 아마 내년도 봄 되기 전후에서는 그걸 한번 워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하이닉스만 들어가니까. 예. 하이닉스한테 말고 삼성한테도 들어가면 이게 달라지는데 지금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결합에서는 삼성이 너무 치고 나오는 거는 한미반도체한테는 센티먼트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지만 뭐 IT의 신, 뭐 이영수 대표님도 그렇고 HBM 쪽에서 하이닉스가 선전하면서 네네. 반도체 만년 1등은 삼성전자였는데 그렇죠. 하이닉스가 2등이었고 그 위치가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나왔죠. 이미. 아니 1등이 뭐냐? 마켓셔가 1등이냐? 돈 버는 게 1등이냐? 그렇죠. 돈은 버는 게 하이닉스는 벌고 있잖아요. 네.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고 나서 어저께 적자가 엄청 났죠. 그렇죠. 2.8차 실망했습니다만 디램만 띄워놓고 보면은 디램에서는 한 10% 이상 흑자가 나 10% 플러스 흑자 난 걸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는 아마 적자일걸요. 삼성전자는 돈 못 벌고 있고 예. 하이닉스는 돈 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마진이 역전된 케이스가 제가 반도체 커버하는 순간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HBM 때문이죠. 그런데 HBM이 디램 전체 차지하면 적으니까 개수로는 예. 디램의 마켓시어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 있죠. 삼성전자가 거의 한 50%고 하이닉스가 27%되니까 20%되니까 마켓시어 개수로는 뒤에 있지만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 버는 것의 역전은 이미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플러스 알파로 파운드리까지 네. 잘 하면은 완전 좋은 건데 그렇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메모리에 1등, 2등 이런 아예 뭐랄까요? 그 위치 네. 자체가 바뀐다? 그거는 조금 너무 크게 아니,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 디램에서 마켓시어는 삼성전자가 50%고 예. 하이닉스가 25%니까 더블로 차이가 나요. 1, 2등이. 그래서 1등은 여전히 고수하는데 돈을 버는 거. 마진이 여긴 남고 여기는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알짜배기로? 역전. 돈은 버는 거. 예. 돈은 못 버는 거. 예. 등치가 크더라도 그렇게 역전된 게 처음이라니까요. 올해도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측면을 이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를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에서 포텐셜이 있잖아요. 예. 하이닉스 그게 없죠. 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달라질 수 있는 포텐셜은 파운더리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은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파운더리에서 삼성전자가 TSMC가 1등이잖아요. 몇 프로? 55%. 삼성전자 15%. far distant second거든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램에서 50% 25%도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요거는 55% 15%면 엄청 차잖아요. 중요한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그 로직 파운드리에서 적자예요. 그것도 적자예요. 예. 삼성전자 지금 다 적자라고. 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투자를 하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far distant second고 그 디램에서도 등치는 1등인데 알맹이는 이미 1등을 뺏겼다 이거예요. 이게 다시 쫓아와서 오버테이킹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 한 봄 정도 됐을 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드리님께서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전공정에도 좀 빛이 들까요, 김정일 본부장님? HBM이 아닌 전공정.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공정인데 그것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
HPSP도 전 공정이에요. 근데 HPSP가 들어가는 건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그 전 공정인데 고압 수소 어닐링. 그러니까 어닐링이 중요한데 웨이퍼 무슨 계면 이거 아주 복잡하지만 그거는 HPSP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TSMC에서 그 공정을 얘네 제품만 써요. 예. 얘네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 삼성전자한테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거는 HBM하고 굳이 관계 없었는데 HBM 되면서 더 잘 되는 건데 이런 전공정은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데 일반적인 전공정, 예. HBM은 그렇게 많이 관여가 안 되는 일반적인 전공정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이게 보통 가장 대표적인 전공정, 예. 패키지 아닌 쪽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갔어요. 특히나 유진테크하고 주성은 그 주가가 많이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주가에서는 제가 접근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까 투자는 삼성 오늘 하이닉스 발표될 때 실제 발표될 때 내년에 투자를 좀 넓힌다 했어요. 올해 한 77조 정도 투자하는데 내년에 한 올해 7, 8조 내년에 한 10조 정도 투자한다 그래서 좀 늘어나는데 예. 그것이 뭐 엄청난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전공정까지 모든 온기가 퍼질 정도로 되는 그 투자 캐펙스의 증가는 이거 역시 내년도 초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미리 간 측면이 있다. 뭐가? 유진하고 주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가 분명히 있고요. 순수하게 HBM이라든지 얘네만 할 수 있는 거 HPSP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이런 거는 다르죠. 이오 테크닉스는 전공정 아닌 건데 후공정인데 HBM 관련된 거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일반적인 전공정에 다 들어가는 건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삼성의 투자가 언제 늘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흑자 날 때. 흑자 언제 나죠? 삼성전자 흑자? 반도체에서? 언제 나요? 내년 1분기 말? 2분기. 하이닉스? 디램에서 흑자 나는데 네. 랜드에서 돈을 많이 까먹은 것 같고 아직은 적자잖아요. 올 말 정도에 흑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공정에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려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서 넘어가서 내년 연초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미리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일반적으로는 드리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전문적인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 네, 다 받아드릴게요. 마젠타님께서 네. 다 중요하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한 분야만 김 본부장님에서 매수하신다면 TC 본딩 쪽, 다이싱 쪽, CMP 쪽 어느 쪽에 투자하실까요? 이렇게 다이싱하고 저기 맨 앞에 TC 본딩, TC 다이싱, 본딩인데 CMP. 지금 못 들어갔으면 말이죠. 예. 둘 다 모든 것이 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한 85% 반영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15% 이상 업사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흥분할 때 들어가면은 예. 또 물릴 수가 있어. 아하. 그래서 아까 CMP는 아니고요. 저는 CMP는 아니고 TC 본드하고 다이싱인데 다이싱 쪽에 이오 테크닉스가 가장 레거드예요. 가장 주가가 안 갔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되면 이오 테크닉스는 실적이 단기 실적 좋지 않거든요. 연말 정도 됐을 때 이오 테크닉스를 주축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년 실적이 봄 이후에 다이싱 이게 디스코라는 일본에서랑 경쟁하기 때문에 예. 디스코하고 경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 봄에 나타나거든요. 주가는 미리 선행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나쁜 걸 확인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안 들어갔으면 지금 사도 괜찮지만은 연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싱의 이오 테크닉스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뭐라 그랬지? TC 본딩. TC 본딩. 한미반도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또는 프로텍도 있는데 프로텍은 좋은데 증명이 좀 덜 돼가지고 이건 기술적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내려갈 때마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갈 때마다. 지금 위치에서. 네, 지금 위치에서. 이게 뭐 빠져도 뭐 5만 1,000원 중반, 5만 2, 3천 원까지 빠질 염려는 별로 없기 때문에 낮을 때마다 이상하게 주가가 계속 빠질 때 있잖아요. 3, 4%. 그럴 때 낮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얘기할 때 6만 원 이하일 때 제가 얘기한 게 한 예.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30번에 나눠서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지겨워서 그러냐 그러는데 지금 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30번 나눠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금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특히 내년도까지 좀 봤을 때 네네. 뭐 내년 후반까지는 보긴 좀 어려울 것 상반기까지? 같고 상반기 쪽으로만 봤을 때 결국 전체 섹터에서 하나만 꼭 꼽자면은 반도체가 유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까 질문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오른 종목 중에서 뭐 특정 종목 말씀드리겠지만 소부장제나 아까 그런 종목에서도 예. 낙폭 과대인데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관심을 가질 만해요. 예를 들어서 뭐 DNF가 하나의 그 관심 대상에 들 수 있는 오늘 좀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예. DNF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아까 네. 그 예, DNF 뭐 하는 회사입니까? 예, 소재인데요. 소재. 전구체라고 있어요. 전구체. 전구체. 네, 전구체인데 전구체는 뭐냐면은 이게 들어가면서 화학적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성능을 좋게 만드는데 이 프리커서 중에서 하프늄 전구체가 들어가는데 좀 복잡합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HKMG 그게 되면서 하이K 메탈 게이트라 해가지고 전류가 누설되지 않게 잡아주는 식으로 반도체에서의 게이트가 물질이 변해되거든요. 네. 게이트 물질을 변하는 것이 하프늄 그 전구체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한 두 개 있어요. 뭐가냐면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잘 알죠?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있고 요 비슷한 것이 지금 DNF예요.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어떤 회사냐? 반도체만 하지가 않아요. 뭐냐 태양광도 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아닌 것도 한 40%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지고 크게 먹으려면은 DNF가 포텐셜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이미 많이 알려져서 시사하면 분출하고 맞아요. 내려왔는데 레이크 좋은 회사예요. 레이크 좋은 회사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그 회사가 누구한테 공급하냐면 하이닉스한테 공급. 그래서 하이닉스는 레이크 머티리얼스들이에요. 그 삼성은 뭐냐? 삼성은 일본한테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받아왔는데 국산화를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회사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어떻게 되느냐?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이 솔브레인. 이 누구죠? 우리 DNF를 DNF. 인수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솔브레인하고 DNF 다 주주예요. 삼성전자가 솔브레인하고 DNF 다 주주라고. 예. 근데 솔브레인 더 크죠. 솔브레인이 이 우리 DNF를 인수하기로 지금 얘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삼성전자가 아까 말한 HKMG 그 머티리얼을 국산화하는 거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예. 상당수를 얘네한테 맡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실적 별로 안 좋은데 작년 실적을 보면은 싸지는 않은데 네. 내년도 내후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국산화의 포텐셜을 보면은 포텐셜이 클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솔브레인에 인수하는 게 딜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으면은 기술력이 있다 보고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 좋은 회사인데 레이크 네. 머티리얼스가 어디서 나온 회사인지 아세요? 어디죠? DNF에서 나온 회사예요. 아, 그래요? DNF 출신 사람들이. 멤버가? 네, 멤버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레이크를 좋아하신다면 기술적으로 DNF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이 둘 다 지분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 인수되고 하는 거는 조금 지연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발견하셔야 되고 제가 타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뭐 많이 안 본 주식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안 본 주식들?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이거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테크윙 같은 테크윙. 경우도 좀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데 예. 테크윙은 테스트 핸들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하는데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투자를 좀 흑자나면서 하기 시작하면은 네. 본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공부할 필요 있다. 요거는 추천 관심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람멜롱님께서 이번 조정장 이후에 주도 섹터는 어느 섹터로 보십니까? 이번에 한번 쭉 떨궜고 다시 만약에 뭐 내년까지 봐서 뭐 2,400, 2,500 혹은 그 이상 더 간다고 하면 뭐가 그거를 주도할까? 당연히 말씀드리는데 반도체가 제대로 안 가고서는 한국장 2,600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장이 간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반도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현재 만약에 올해 2,600이 올해 못 가는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도 못 갈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다가 금리가 내려갈 때나 간다고. 금리 내려가는 게 내년 6월, 7월이면 그때까지 버티다가 그때까지 못 가면은 네. 주도주가 삼성 반도체가 안 오면은 장은 2,500, 600 못 가고 그 다음에는 진짜 금리가 내려가면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가겠지. 그래서 반도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6개월 사이에 쇼부 결정을 내야 되는 거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흑자를 4분기, 1분기 되면은 주가는 한번 갈 것 같습니다. 그거 해서 한 2,600을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목표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반도체 말고, 그러니까
약간 본부장님의 성향, 2차 전지? 생각 이런 것도 궁금해서 네. 반도체 반도체가 다시 반등을 해서 쭉 간다고 하면 반도체가 1등. 그 2, 3등에는 후보군이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가 내년 하반기에 오는 것을 내년 초부터 빨리 반영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재해놓고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만약 그게 없다고 가정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개별주상이시다. 아. 완벽한 개별주상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쭉쭉쭉 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다 가지만 밑에서는 뭐 뉴스 따라서 이슈 따라서 혹은 뭐 실적 따라서 근데 굳이 얘기하면 저기 AI 관련되는 AI를 활용하는 회사 있죠. 아하. 그러니까 로봇주보다는 AI를 활용하는 주식. 오늘 뭐 이미 시세를 좀 내긴 예, 했는데 예. 그동안 많이 빠져서 내려온 거, 뭐 JLK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2의 루닛을 찾는 분위기가 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쪽으로 일시적으로는 아니고 좀 더 의미 있게 갈 룸은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아까 AI 관련되는 거랬잖아요. 예. 다 모든 게 AI입니다. 반도체도 AI고 AI를 활용하는 의료기기도 지금 JLK 아니 딥노이드 주가가 올라갔다 좀 누름 받았잖아요. 예. 이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데 따라가면 그렇고 그거가 주도가 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로봇은 아니라고 봐요. 2차 전지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잡혀 있으면 올라올 때 파시는 게 맞아요. 안 파는 이유는 그러니까 안 팔아도 되는 거는 금리가 빨리 예상보다 빨리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있으면 돼요. 더 높게 올라갔을 때 팔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정고점은 택도 없는 얘기다. 그거 기대하지 말라.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로봇도 보고. 2차 전지도? 반도체가 끌고 가야 되고 AI 활용하는 가야 되고 그리고 섹터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회사 있어요. 오? 기존에 뭐 하던 자기 기술이 있는데 예. 요 비즈니스만 아니고 새로운 걸 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런 걸 발견하면 돼요. 이것도 개별 본업이 잘 안 되면 새로운 거 하지 않아요? 본업이 재미없을 때. 재미없을 때. 안 되는 게 아니고 본업에서 캐시카우는 벌고 근데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 신성장 동력. 그렇죠. 그럼 많지가 않은데 이런 회사 있어요. 이거는 저 종목을 얘기 안 할게요. 예. 근데 원래 휴대폰이나 이런 거 그 부품 같은 거 하는 회사들이 보통 이렇게 담배 부품, 전자담배 부품 뭔지 알아요. 이런 거 가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그 E 시리즈 그거 말고 그 다른 후보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주가가 미리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약간 변동성이 커가지고 저희도 좀 말씀드리기 사실 좀 그런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잡히면은 꽤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례를 보여줬었죠. 네,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한 1,000억대 정도입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티님께서 HBSP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HBSP 블록딜 영향은 어찌 보시는지요? 단기간입니다. 단기 시그널은 안 좋았죠. 0.7%밖에 안 되지만 고점인 것 같다 단기 그런 시그널을 우연찮게 한미반도체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 나머지 주식도 어떻게 하는가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걔네들 바보가 아니니까 그걸 한꺼번에 계속 팔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블록딜을 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가 왜 했을까요? 돈이 부족했을까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럼 한미반도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게 HPS의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근데 공교롭게 그 친구들도 한미반도체도 눈치 본 것 같아요. 목표 주가가 HPSP 목표 주가가 낮은 게 38,000원, 높은 게 한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주가 간 게 딱 그거 낮은 걸 갔을 때 맞고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HPS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알려졌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천천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좀 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퐁 튈 수 있는 잠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고 그 임팩트는 단기적으로 끝났다. 예. 어저께 하루치로 끝났다. 블록딜 이슈는 12%는 얼마나 빠졌어요? 사실 그렇게 빠질 거 그렇게 아니죠. 아니죠. 12% 빠지고 5%면 4% 오케이. 센트에도 12% 말이 됩니까? 12% 빠진 거는 LG 뭐 생활건강 뭐 저기 뭐 기타 등등 충분한 이유를 주는 게 있어요. 무슨 현대 무슨 인프라코 이런 거 그런 건 의미가 있죠. 근데 이유가 없이 센티멘트 빠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HPSP였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삼성 SDI. SDI 실적 봤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기대치에 약간 밋밋해 거의 없고 4분기 좋아져요. 그거는 사실은 그 미국 회사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유럽 회사에 더 관련되거든요. 유럽에서 정책이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PER이 어저께 빠졌을 때 오늘은 다시 그러니까 어저께 빠진 거 다시 되돌아놨더라고요. PER이 한 16배인가까지로 어저께 빠졌어요. 예. 근데 걔네들이 그 전기차 관련되는 거 믹스하면은 아무리 안 잡아도 20배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성장이 연간 꾸준하게 20몇 프로 하는데 PER 16배는 너무 낮게 많이 빠진 거죠. 제가 목표 주가 100만 원을
동의는 안 하는데 이게 50만 원대 밑으로까지 빠졌던 거는 50만 원 초반까지 빠진 건 좀 과하게 빠졌다. 그런 거 받는 가능 쉽죠. 최근에 이제 뭔가 대외적인 이슈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좀 왜 빠졌지? 혹은 이 정도 빠질 건가라고 과하게 흔들리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죠.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괜찮아요. 원래 그런 회사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 있다가 예.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한 20-30% 들어가면 돼요. 예. 과감하게. 그거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반전은 그럴 때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LG생활관 거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대책 없고. 알겠습니다. 그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은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한 9분, 10분. 네.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좋게 보시는 뷰가 대전제는 AI가 빅테크들이 AI의 캐펙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네, 그렇죠. 그 AI가 엔드 유저한테도 잘 닿아서 네. 그걸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네. 그런 마켓이 열려야 되고 더 대중화돼야 된다가 대전제인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그 대전제에 대해서도 퀘스천을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AI 뭐 해가지고 뭐 다 학습하는 거 그리고 추론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과연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를 실제로 그 수익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네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질문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네. AI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신 거는 네. 우리 B2C 마켓에 안 왔기 때문에 아, B2B 마켓에 B2B 예, 마켓.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저께 실전 나올 때 얘기했는데 걔네가 하는 우리 그 오피스 있잖아요. 오피스 예. 365 거기다 AI 접목시키는 거 그게 이제 나와요. 11월 1일부터 오픈됐어요.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일할 때 36불인데 30불 더 더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주면은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내 가지고 오피스를 AI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그게 가시화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1월 1일부터 된 오피스 365 코파일럿 B2B가 아니고 B2C로 멈춰요. 왜?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게 우리는 돈이 부담되잖아요. 근데 고객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부담 안 되고 한번 해보거든요. 600개 기업들이 트라이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넘버가 확인되는 게 11월부터니까 4분기 실적 나올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일을 더 내는 게 중요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코파일럿 비슷한 거 알파벳도 있습니다. 알파벳도 뭐 듀엣 AI라나 비슷한 거거든요. 한 6만 원 주면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동안 준비했고 이제 막 릴리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워커들한테 파생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갖고 내년 1월 달에 알려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으로 또 가야 되는 거죠. 그거 기대감 정도도 만약 못 기다리면은 장에서 볼 게 없죠. 어떻게 자율주행차를 보고 어떻게 의료 그러니까. 보고 이런 거 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로 못 가면은 장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 1일에 내놔서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어떤 반응이 있는가. 워드 거기서 우리가 지금은 다 그거 인력 갈아 넣어가지고 4시간 5시간씩 장표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그거 없이. AI 통해서 그렇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게 월에 얼마죠? 월에 기존 오피스 365가 36불이고요. 네. 이거 AI를 어태치 돼가지고 네. 기능이 65불이에요. 아, 그러니까 10만 원. 아. 근데 결국 이것도 일반 B2C로도 나올 건데 B2B로 먼저 오피스 하는 사람 해보고 내년도 되거나 했을 때 B2C로 나오겠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시연하면서 거기서 데모를 했을 때, 그렇죠.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을 때는 반응은 좋았거든요. 좋았죠. 그리고 네. 기업들은 여기에 인력이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를 써가지고 뭐 비용 감축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쓰일 텐데 거기서 얼마나 성공을 거둬서 그거를 수익 실현하느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죠. 저번에 왔을 때 오피스 365가 커머셜 오피스 우리 개인 말고 오피스 365 커머셜을 AI 없는 걸로 2억 6천만 명이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예. 2억 6천만 명이 지금 36불을 쓰고 있는데 예. 30불로 더 엔진 거를 2억 6천 명이 다 쓰게 되면은 좋겠지만 한 1-20%만 쓰더라도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지금 매출에는 전체 매출에는 한 6에서 8%가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 자체가. 매출 자체가. 근데 10% 20%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한번 확인이 되면은 예. 그걸 멈추겠어요? 더 빠른 기대가 오겠죠. 그 여부가 언제 판가름 되느냐? 올해 가기 전에 빠르면 늦어도 1월 달엔 판가름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당연히 지금 AI 쪽, HBM 쪽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일 날 짜잔 해가지고 시작하고 데이터가 계속 좀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 프로그램의 팔로우업을 좀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가 60페이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꼭 시청자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 한두 페이지 정도만 네, 그럴까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거 보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 이렇게 안 거기서 화면 띄워주시네요. 네네. 네. 요거 요거 뭡니까? S&P 500 시총의 탑 10의 변화예요. S&P 500의 시총 탑 10의 변화. 여전히 애플이 1등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고 예. 구글이 3등이고 이렇게 3등. 되잖아요. 빅테크가 M7이 못 가면은 그렇죠? 단기적으로 아무 못 간다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앞에 보면은 페이지 앞에 볼게요. 네. 이거 안 되지? 그거 큰 화면을 클릭하시고 그다음 화살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네요. 예. 네. 오케이. 요건데 네. 이거 보시면 요거 볼게요. 과거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은 한 번 잡히면 오래 가요. GM이 이게 60년 전에 한 14년 갔고 IBM도 한 이렇게 가고 예. IBM도 10몇 년 가고 GE,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모빌, 애플이 지금 10년째 가고 있거든요. 예. 이 다음 뭐죠? 애플은 AI가 아니죠. 누가 1등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아니면 구글? 아니 저기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게 예. 보통 주기가 한 15년, 10년 되잖아요. 애플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이런 쪽하고 저기 어디 다른 데하고 이 교체되는 것이 23년을 기점해서 28년 사이에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AI 시대가 돌아왔다. 돌아온 게 아니고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 잡히면 이게 몇 년 간다? 이제부터 10년은 갑니다. 2030년 중반까지는 AI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표예요. 애플이 시가총액 1위에서 그 왕좌의 자리를 내주는 그림은 사실 쉽게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예, 그렇죠. AI가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면 애플은 여전히 하드웨어 회사거든. 물론 소프트웨어로 서비스하면 하고 있지만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포텐셜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시총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초입에 있다. 아하. 한국도 그거에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여기 보시면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볼까요? 너무 집중하시고 오디오가 비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여기 제가 안 가졌는데 그 우리가 버블 얘기하는데 버블. 예. 버블. 예전에 그 테크 버블 20년 전에 있을 때 예. 그 당시 테크 버블일 때의 밸류에이션하고 재무제표 비교했을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했고 뭐 아까 구글 얘기했고 아마존 얘기했고 이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오.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 리포트 나와 있긴 하는데 제가 오늘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예. 그 PER이나 이런 것이 이미 엔비디아도 PER이 예. 얼마인지 아세요? 엔비디아 PER 얼마예요? 30배밖에 안 돼요. 포워드로? 포워드. 얼마 전에 60배 간다 그랬잖아요. 예.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40배가 안 돼요.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PSR도 지금 한 16배밖에 안 되고 과거에 오라클이라든지 진짜 버블이 났을 때는 예. 지금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빅텍, M7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에서 한 50% 정도 더 업사이드가 있고 나서나 버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리만 하이어 롱고가 개념이 사람들이 어저스트 돼가지고 예. 이제 받아들여졌고 어저스트 됐어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아마 지금 50%는 아니더라도 포텐셜로는 한 30%는 더 다시 올라가야지 다시 버블 여부를 얘기할 것 같아요. 보십시오. 분명히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릴 정도로 경제가 무너지면은 예. 이게 다시 반등할 때 전고점을 못 가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어저스트 되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할 것이고 버블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30%는 업되고 나서 근데 그게 금리 30% 업되는 게 금리 인하하고 올라갈지 예. 그 전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바닥권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1분 남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만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투자할 때 요거는 좀 유의해야 한다. 혹은 본인이 신경 쓰고 계신 게 있다.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주식이잖아요. 네. 비슷한 시기에. 네. 그땐 그 주식 사실 맞아요.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IT는 사이클 주식이에요. 예. 사람 마음의 사이클도 있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공통으로 뭐 한주 사이에 막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할 때는 보통 한 달 전에 준비하거든요. 그때 이미 기관들은 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가 비슷할 때 똑같은 걸 긍정적으로 막 나오면은 그거는 다음을 위해서 공부용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 고수들을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예. 가끔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걸 놓치지 말고 예. 덜 알려졌을 때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지. 그때 공부를 한 70, 80% 하고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내가 모르는 게 있었네. 근데 지금 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좋아 보이는 주식은 이미 벌써 늦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쩐지 외국계에서 삼성전자 리포트 쏟아질 때 그때가 딱 고점 찍고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거 하게 일주 전에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벌써 45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송이송송님께서 너무 열정적이시네요. 푹 빠져들어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다음번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만 가야 되는데요. 오늘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을 뽑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 치킨 쿠폰 당첨자는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오드리님 축하드립니다. 주둥이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아직도 채팅창에 계시네요. 치킨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전략도 짜보시고 월요일 날 5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